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직 삼성전자만 찬양하는 천회장입니다. 이제 3교시예요. 3교시 7시고 저와 같이 이렇게 아침을 이렇게 출발하고 시작하는 분들은 다들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보세요. 나중에 복 많이 받고 성공하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다들 축복받는 그런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 오전 시간에는 이른 아침 시간은 거의 삼성전자 도덕 시간인가 모르겠는데 제가 뭐 다양한 인간관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재미없으면 안 들어도 되고 재미있으면 들어주시면 저야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댓글 많이 좀 기다릴 테니까 많이 달아주세요. 막 주식 얘기만 주장창 얘기하니까 저도 어떤 때는 머리가 막 띵해요. 머리가 띵 해가지고 좀 힘들더라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좀 좋은 이야기도 듣고 자신감도 얻고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강철 멘탈. 응? 강철 멘탈을 가져야 한다고. 강철 멘탈. 도대체 어떻게 가져합니까? 강철 멘탈. 응? 티타늄 강철 멘탈. 근데 내가 보니까 오히려 다정한 사람, 응? 다정한 사람이 오히려 강철 멘탈을 갖고 있더라. 강철 멘탈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무서운 사람도 아니고 강인한 사람이 아니라 다정한 사람이 강철 멘탈을 갖고 있어. 평소에 보면은 자상하고 다정한 사람은 그 태도가 상당히 부드러워요. 부드러워가지고 눈빛과 그 말투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 여러분, 그렇죠? 그 사람의 눈빛과 말투를 보면은 진짜 이 사람이 다정한 사람인지 아주 못된 사람인지 아주 싸나운 사람인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따뜻하고 온화하고 친절하면서 이제 배려심이 이제 많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 보고 있는데 그 부드러움은 상처나 뭐 아픔, 뭐 힘듦, 하여튼 이거에 대한 그 처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드러움이. 저는 그래서 부드러운 게 좋아. 응? 남자도 부드러운 남자가 좋고 여자도 부드러운 여자가 좋습니다. 예전에는 막 거칠고 했는데 요즘 싫어. 이제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저는 약간 부드러운 걸 좋아합니다. 소프트한 걸 좋아해야 돼요. 소프트. 하여튼 그 착하면은 뭔가 이게 손해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나요? 때론 뭐 바보 같아 보일지 몰라도 또 상냥하면은 또 온순하고 또 인자하고 착하지 않습니까? 또 하여튼 전 그렇습니다. 약간 부드러운 게 좋다는 거죠. 부드러운 게 상냥해 보이고 또 온순해 보이고 인자하게도 보이잖아요. 착하게 보이기도 하고. 하여튼 부드러움은 그 여러분의 그 마음의 그 회복력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 같아요. 부드러움. 그 여러분도 부드러움을 가지고 계셔야 돼. 너무 막 어? 매섭게 떽떽거리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주. 하여튼 덜 다치고 덜 아프게 하려고 이렇게 버둥거리기보다는 어떻게 회복력 높이는 게 뭐 현실적일 수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이불 밖은 여러분이 보통 지뢰밭이라는 이불 밖은 지뢰밭 특히 아침에 안 그렇습니까? 이불 밖은 지뢰밭이다. 하여튼 그만큼 참 피곤해요 삶이. 나쁜 일이 뭔가 자주 생기기 마련이라고 하는데 요즘 회복력을 높이면은 막 스프링처럼 빠르게 이제 평정심을 찾을 수가 있어요. 왜 찾을 수 있냐? 부드러우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사람이 뭔가 자극적인 것에 대해서도 뭔가 수월하게 대처할 수도 있고 뭔가 변화에 능동적으로 이렇게 적응할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당연히 스트레스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약간 부드러움이.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여튼 상처를 입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해할 수도 있고 치유를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상처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스스로를 약간 보듬는 것이 강한 그 다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좀 부드러운 사람들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지만 부드러움은 여러분의 마음의 회복력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요건이 된다. 지금 상당히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응?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보면은 그 애플 주식도 그렇고 삼성전자 주식도 그렇고 별로 썩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다. 해마다 이맘쯤 되면은 그 전 세계 개발자들이 이제 모여요. 모여가지고 애플 덕후들 특히
실리콘밸리에 집중된다네요. 실리콘밸리 쪽으로. 바로 애플의 그 세계 개발자 회의가 있다는 겁니다. 세계 개발자 회의 WWDC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지난 6일인데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거기에 쿠퍼티노라고 있어. 쿠퍼티노 가보질 않았는데 저도 WWDC 2022가 개막이 됐다고 합니다. 그 지난해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약간 오프라인 행사로 이제 열어가지고 많은 인증샷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인증샷이 쏟아지고 있고 이번 행사에서는 차세대 그 M2 칩이 나오는가 봐요. M2 저번에 M1이었는데 이번에 M2 칩이 인전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이 M2 칩하고 새로운 맥북 에어를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맥북 에어. 과연 이런 발표는 애플의 앞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올해 그 WWDC를 짧게 훑고 한번 넘어가 봐야 하는데 그 WWDC의 그 핵심 발표가 두 가지랍니다. 두 가지. 바로 iOS 16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M2 칩이에요. 먼저 아이폰하고 아이패드, 맥북 등 그 애플 제품에 적용되는 운영 체제가 있는데 그 iOS가 이번에 대거 업데이트 됩니다. 지금까지 그 한 번도 제공된 적 없는 그 아이폰의 잠금 화면을 사용자가 편집할 수 있는 있는 기능이 들어간 게 가장 눈에 띄다고 하네요. 보니까 이외에 그 전송한 문자 메시지랑 이메일을 수정하고 취소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후불 결제 기능도 선보였답니다. 후불 결제. 그 맥북 에어랑 맥북 프로에 탑재될 그 M2 칩은 재작년에 출시한 그 애플 자체 그 제작 칩 M1과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M1의 업그레이드 버전. 제가 M1 얘기했죠. 그 재작년에 출시된 그 전작이죠. M1. 이 M1 대비했을 때 한 18% 정도 향상된 속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아주 뛰어난 그 CPU 성능을 제공하고 있고 그 GPU는 한 35% 향상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애플이 이날 M2 칩을 탑재한 그 새로운 맥북 에어도 공개해가지고 눈길을 끌었고 또한 포드나 랜드로버 등 완성차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가지고 내년 말부터 나오는 차량에 대해서 애플 카플레이가 지원되도록 한다는 것 같습니다. 애플 카플레이. 이번 그 WWDC에서 발표가 유력하다고 알려졌던 AR하고 VR 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발표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일날 그 WWDC 개막과 함께 애플 주가는 장 초반에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 거래일 대비 0.52% 정도 상승해가지고 146.14달러 마감을 했는데 행사 이튿날인 7일에도 149달러 찍었고요. 신기술 발표 행사를 열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묻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2003년 이후에 2012년까지 무려 9년 연속으로 WWDC 이후에 애플의 주가가 떨어진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발표 때문에 행사에 등장한 잡스의 그 야윈 모습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기도 한다. 그래도 요즘 분위기가 나쁘진 않다고 하는데 최근 3년간 WWDC 이후에 일주일간 애플의 주가 수익률이 S&P 지수를 4%포인트가량 앞섰다고 하는데 그 WWDC 이후에 한 달간은 약 8%포인트가량 앞섰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그 발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그런 의견들이 많대요. 그 모건 스탠리가 WWDC를 보니까 애플이 열심히 혁신하는 것 같다. 그래서 애플을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고, 하여튼 뭐 니드햄도 마찬가지로 애플 TV나 뭐 대체 불가능 토큰 NFT라죠. 이거 얘기가 안 나온 것은 좀 아쉽다면서도 매수 의견을 유지해요. 한국투자증권 역시 아이패드를 제외한 그 제품에서 서비스 매출 모두 성장세가 좋다면서 12개월 선행 그 주가 수익 비율 22.4배까지 낮아져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물론 그 중국의 봉쇄로 인해 가지고 매출이 하락되죠. 지금 보니까 공급망 이슈, 인플레이션 등 악재는 많은데 또한 최근에 애플 주가가 가장 많이 빠진 상태라서 과거처럼 한 달간 상승세를 타기는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애플이 이런 난관을 이기고 올 하반기 신제품 출시를 통해서 기대 이상의 그런 실적을 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애플 소식을 우리 통해서 또 애플 주가와 그 깊은 연관이 있는 또 회사들이 또 있겠죠. 국내 대표 애플 관련주 LG 이노텍,
그 아이폰 카메라 그 모듈을 납품하고 있다는데 LG노텍의 매출 비중이 한 75% 다른다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애플카 테마주 LG전자 거론되고 있고 LG전자 전장 부분에 애플카 사업 참여 기대감이 높아진 영향이라고 하는데 물론 여전히 관련주가 아니라 테마주일 뿐이다. 테마주. 그래서 여러분들 막 무작정 LG전자 사면 안 돼요. 지난해 2월 애플카 관련주로 꼽히던 현대차 주가가 협력 무산 소식에 곤두박질 쳤어요, 한번. 그래서 신중한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이번에 발표된 그 M2 칩과 관련된 NH투자증권의 반도체 관련 전망 보고서도 시사점이 큰 듯 하다고 하네요. 보통 애플은 새로운 칩을 발표할 때마다 새로운 공정을 적용했는데 기술 개발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이번에는 기존과 유사한 공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기술 진보가 없는 한 유사한 공정을 해서 칩 성능을 강화시키려면 반도체 설계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영향으로 설계 자동화 EDA죠. 이 툴을 제조하는 그 시놉시스하고 케이던스 같은 업체가 더 유망하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애플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어서 애플 뭐 주식을 살까 말까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유, 다 필요 없어. 그냥 저는 삼성전자 빠야. 삼성전자만 좋아할 거야. 삼성전자를 또 꾸준하게 모으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애플 좋아하시는 분들은 애플 하세요. 제가 애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애플 좋아하시는 분들 애플 하시고, 뭐 미국 주식이니까 1등 주식 아니에요. 또 한국 주식 좋아하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니까 뭐 애플하고 삼성을 같이 모으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삼성전자도 잘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3교시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가 오늘 좀 많이 요동칠 거예요. 너무 거기에 대해서 쇼크 당하지 말고 냉철하게 아까 말한 강철 멘탈 갖고 있습니다. 그 부드러움, 이 부드러움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드러움. 부드러운 사람이 절대로 부러지지 않고 잘 버틴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